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 대단원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은행문은 왜 안쪽으로 열릴까? 라는 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단원은 설명문, 논설문, 비평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설명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설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명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고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재 199쪽 간문단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문은 왜 안쪽으로 열리는 거야? 비 오는 날 한 손엔 우산과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엔 유모차를 밀며 은행문을 나서던 젊은 주부의 푸념이다. 생각해보니 불평할 만도 하다. 왜냐면요, 은행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 그럼 밀고 나가면 되니까요. 쉽게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도 하다. 그러나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은행문이 안쪽으로만 열리는 이유가 있다. 도대체 은행문은 왜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고 자동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설명 대상을 소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 글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려는 게 뭐냐? 은행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칠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칠하고 필기는 삼색불 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중심 내용은 문이 열리는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 우리에게 문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어사전에서는 문을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튀어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은 정의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건축에서 문만큼 양면성을 띈 요소가 또 있을까 싶다. 문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한다. 자, 바로 이 부분. 문은 바깥과 안을 차단하고 연결하기도 한다. 이게 문의 뭡니까? 양면성. 문이 지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차단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있다라는 거죠. 공간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기능적으로 연결하기도 하며 열린 공간과 열린 공간을 상징적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기능적으로 연결하며 상징적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양면성 2번입니다. 양면성인데요. 다시 말해 문은 상징적이며 기능적인 경계의 표현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문장입니다. 문은 여닫는 방법에 따라 크게 옆으로 밀어 여는 미닫이 문과 안팎으로 여닫는 여닫이 문이 있는데, 자, 요 부분 보세요. 문을 뭐라고 나눴어요? 첫 번째, 밀어 여는 여닫이 문. 그리고 안팎으로 여닫는 여닫이 문. 미닫이 문과 여닫이 문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종류입니다. 여닫이문은 또 나눠본다 이거죠. 여닫이문은 크게 다시 실내를 기준으로 하여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안 여닫이와 바깥쪽으로 열리는 밖 여닫이, 그리고 안팎으로 모두 열리는 양 여닫이로 나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여기 사용된 설명 방법은 분류,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나누는 것을 분류다. 이거 한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놓은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은 어떻게 나누냐? 지금 문을 나눠봤더니 첫 번째, 문을 여닫는 방법을 기준으로 나눈 게 옆으로 밀어 여는 미닫이문, 그리고 안팎으로 여닫는 여닫이문이 있다.
그리고 이 여닫이 문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안쪽으로 열리는 안여닫이, 그리고 바깥쪽으로 열리면 박여닫이, 그리고 안팎으로 모두 열리는 양여닫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을 종류를 나눠놨는데 여러분들 요거 나눠놓는 분류의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야만 할까? 다문단 아직 다 안 끝났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들은 건물의 쓰임새에 따라 어떤 건물에는 안여닫이 문을, 또 어떤 건물에는 박여닫이 문이 사용된다. 도대체 왜 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야만 할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선택하는 것일까? 설명할 게 뭐라고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안팎을 선택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관습이나 개인적 기호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국한한다고 했을 때 건축에서 문의 개폐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문을 열고 닫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공간의 활용. 첫 번째 공간의 활용, 두 번째 비상시 대피나 피난, 셋째는 행동과학이 그것이다. 그러면 문을 여닫는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 3가지가 이겁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중심 내용은 문의 의미와 종류 및 문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필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그리고 오마이노트 하실 수 있게 천천히 쓰고요.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문당 가보죠. 집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인 현관문은 보통 바깥쪽으로 열리는데 문의 개폐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거 형식이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현관문 개폐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간 활용의 측면이 강하다.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가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간다. 즉 신발을 벗어둘 공간이 필요하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을 벗어둘 공간이 필요하니까 문이 안으로 열려야 합니까? 바깥으로 열려야 합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열려야 되겠죠.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현관의 폭은 1m 내외이고 현관문의 크기도 1m 정도이다. 만약 현관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면 문을 열 때마다 현관의 신발들이 이리저리 쓸려다닐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현관문 바깥쪽으로 열리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나라 주택의 현관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현관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이유는 신발을 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관이 충분히 넓다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현관 공간보다는 빈 공간이 더 넓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일반 주택 같은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밀집해서 사는 고층의 공동주택이다. 즉 아파트는 내 집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집이기도 하다. 현관문 하나를 경계로 개인의 영역인 내부와 공공 영역인 외부가 연결된다. 이런 아파트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재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관문의 개폐 방향은 건물 내의 화재 등 비상시에 원활한 대피나 피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현관문이 어디로 열려야 돼요? 뒤에 나오죠? 이에 따라 아파트 현관문은 사람들의 대피가 수월하도록 반드시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열려야 됩니까? 이건 아파트도 어디로 열린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현관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택이나 아파트나 지금 다 바깥으로 열리는데 중요한 건 왜 열리냐. 주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문이 열리는 기준이 뭐냐. 그 세 가지 요소가 공간 활용, 비상시의 대피를 위해서, 그리고 행동 과학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죠. 개폐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요. 그 중에 주택은 공간의 활용 때문에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고, 아파트는 비상시의 대피 때문에 바깥으로 열린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따라 아파트 현관문은 사람들의 대피가 수월하도록 반드시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자면 아파트 현관문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대피할 때. 자, 문이 열리는 방향과 대피 방향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모이는 장소의 문이다.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사문단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극장에서 안쪽으로만 열리는 문을 본 적이 있는가? 극장 문은 보통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으며 안팎으로 열리는 문도 가끔은 눈에 띄나 안쪽으로만 열리는 문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는 비상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대피하기 쉽도록 문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 자, 요거죠. 비상시. 이것도 결국 아까 아파트와 같은 거죠. 비상시에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열린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열린다 이 소리예요. 비상시에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열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은 방문일 것이다. 방문은 보통 안쪽으로 열리는데 그 방향은 공간 활용과 행동 과학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활용과 행동 과학의 측면이다. 왜냐? 보통 방과 방은 거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방문이 모두 거실 쪽으로 열린다면 거실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큰 복도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열리는 거죠. 거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방문이 모두 거실 쪽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방 쪽으로 열린다라는 거죠. 거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뭐를 배웠냐면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지금 공간 활용, 비상시의 대피, 행동과학, 이것이 문의 방향, 문을 여닫는 방향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예요. 저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극장이나 공연장, 그리고 방문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동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간단한 일상의 예를 이해해보자. 민영이 어머니는 밤늦도록 공부하는 고3 수험생 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아들의 방문을 노크한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공부하던 민영이는 졸음을 떨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온다. 만약 문이 어디로 열려야 됩니까?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바깥쪽이죠.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간식 주려고 똑똑했는데 민영이가 밖에 나가려면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럼 엄마 어떻게 돼? 그냥 얼굴 깨지는 거겠죠? 바깥쪽이죠. 만약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면 엄마는 크게 다칩니다.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민영이는 방문 앞의 어머니와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방문을 안쪽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안쪽으로 열리도록 다는 것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 방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인 것이다. 결국 방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열렸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방 밖의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고 안으로 열리게 만든 이유입니다. 방문 안쪽으로 열리게 한 거는 첫 번째 거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방 밖에 방 밖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눈치 빠른 누군가는 건축가들을 탓하며, 아니 그럼 우리 전통 주택처럼 미닫이 문으로 하면 될 일이지 왜 여닫이 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다. 그러나 벽면 활용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미닫이 문으로 하면 방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다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방 안의 벽면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침대, 옷장, 책상, 화장대 등 가구들이 3면이나 4면 모두를 차지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미닫이 문의 경우 문의 폭 90cm를 제외하고는 남는 벽면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미닫이 문의 경우 에는 벽으로 밀리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8m의 벽면이 필요하므로 벽면 활용을 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결국 뭡니까? 지금 미닫이 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벽면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미닫이 문과 여닫이 문의 차이점, 즉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조는 차이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닫이 문과 미닫이 문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은행문은 왜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은행은 무엇보다도 안전과 신용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구조, 기능, 미를 추구하는 다른 건축물 또한 사람들의 안전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은행과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은행은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주 관심사인 반면 다른 건축물은 재난으로부터의 대피가 주 관심사인 점이 다르다. 은행과 다른 건물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행에서도 화재는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공의 장소이기에 다른 건축물들의 주 관심사인 대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층에 자리 잡은 은행을 본 적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은행은 외부에서 대피하기 쉽도록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1층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재난으로부터의 대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기역과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대조예요. 대조. 은행과 다른 건물의 차이점. 따라서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주된 관심을 두고 은행문의 개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문을 안쪽으로 열리게 하는 것이죠. 안쪽으로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서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은행문의 개폐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물론 은행의 안전이 단지 문 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문을 안쪽으로 열리게 한다면 도둑의 도피 시간을 단 1초라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문이 이것이 뭡니까? 안쪽으로 열리는 이유예요. 도망가려면 문을 팍 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팍 열고 못 가면 도망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은행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 2의 중심 내용은 현관문과 방문과 그리고 은행문이 열리는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 할 때 주로 쓰냐면요, 비문학, 즉 문학이 아닌 설명문과 논설문에서 정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정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주변의 문을 살펴보면 문의 개폐 방향은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의 활용, 비상시의 대피나 피난, 행동과학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관문이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목적으로 하여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을 볼 때 현대에 와서 문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문은 단순히 공간을 드나드는 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에 담긴 의미죠. 그 안에 사회적 관습, 개인적 기호, 과학적 원리 등이 담겨 있어서 인간의 삶을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의 개폐 방향에 담긴 의미입니다. 개폐라는 말은 열리고 닫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자, 소단은 한눈에 보기로 정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오마이노트 정리할 때 참고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뭐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설명문이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글이다. 자, 특징을 보시면 생활 속에 접하기 쉬운 소재에 대해 흥미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정의, 분류, 예시, 대조, 비교 등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의 구성 및 설명 방식. 자, 첫 번째 보시니까요. 처음 부분에서는 문의 열리는 방향에 대한 의문, 중간 부분에서 보니까 문의 의미와 종류 및 문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는데 문의 뜻을 밝혀 규정한 것, 어떤 설명 방법, 정의를 사용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분류는 문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눴다.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점, 이거는 뭐죠? 대조가 되겠죠. 차이점이니까요.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극장이나 공연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예시, 정의, 분류, 대조, 예시. 방문이 바깥쪽으로 열릴 경우에 대해서 일상의 예를 제시하라. 또 여기도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벽면 활용과 관련해 여다지문과 미다지문의 차이점, 대조. 차이점은 대조다. 은행 안전과 관련해 은행과 다른 건물의 공통점, 비교. 은행과 다른 건물의 차이점, 대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는 방향과 이를 결정짓는 요인. 이게 시험 문제에 집중적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 주택의 현관문 바깥쪽으로 열린다. 왜냐? 공간의 활용으로 인해서 신발이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것을 막아 현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아파트의 현관문 여러분들의 집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디로 열린다? 바깥쪽으로. 왜? 비상시의 대피를 위해서. 화재나 비상시의 상황 속에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극장이나 공연장 역시도 비상시의 대피를 위해서 바깥쪽으로. 방문은 안쪽으로 열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공간적인 활용.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거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열리고, 또 바깥에 누가 있다면 다칠 수 있으니까 행동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은행문 안쪽으로 열리는데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도둑의 도피 시간을 단 1초라도 지연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뭐가 있냐? 문의 개폐를 결정짓는 것 몇 가지? 세 가지 요인. 이게 개폐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간의 활용. 두 번째, 비상시의 대피. 세 번째, 행동과학.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지요. 왜 이렇게 열리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